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통화입니다. 지금 저는 남해에 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네시스 GB80 그때 시승기를 찍을 때 남해에서 찍었는데 또 여행을 와 있어요. 가족여행 와 있고, 오늘은 간만에 제 렉스턴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렉스턴을 산 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만족도는 되게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렉스턴부터 시작해서 쌍용이 디자인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 좀 더 쌍용다운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되게 디자인이 멋있죠. 압도적이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본 사람들은 이번 렉스턴은 참 디자인 하나는 괜찮다라는 평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게 됐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상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면부 펜다가 팍 들어가 있다는 점 정도가 될 텐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드램프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작과 동일한데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걸 가리고자 좀 두꺼운 클레딩을 교환을 해주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이 더블랙 보면은 좀 두툼한 그 클레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사서 교환을 해주려고 했는데, 타다 보니까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아가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클레딩 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못생겼으면 분명히 했을 텐데 그냥 타고 다닐만 하니까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클레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예쁜 자세를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색상을 밝은 색으로 했잖아요. 밝은 색으로 선택해서 좀 가려지긴 하는데, 이 실내 디자인이, 이 차가 2018년도인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 차를 처음 보고 느꼈을 때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이런 구성들이 그렇게 최신 트렌드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색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약간 올드한 느낌인데 그 정도는 좀 참아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행 질감도 나쁘지 않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차감 면에서 산타페와 비교해서, 아니면 소렌토와 비교해서 어떠냐, 뭐가 더 낫냐. 운전하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승차감 부분에서는 불리하죠. 세단이 승차감은 가장 유리하고, 승차감 잡기에는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산타페 같은 그 유니바디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잡기가 유리합니다. 이거 뭐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승차감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어떤 게 승차감이냐 봤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의 느낌도 있고, 소음과 진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시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의 그 만족감을 저는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탔을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 그러면 소음과 진동, 일단 처음부터 볼게요. 소음과 진동이 산타페보다 안 좋으냐? 진동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레임 위에 차체가 올라간 방식이고, 산타페는 유니바디, 그러니까 이게 차체가 이제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고, 하지만 이 렉스턴이 또 그렇게 뭐 진동이 또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되게 신경 써서 진동을 잡아놨기 때문에, 물론 세단에 비해서 제가 처음 이 차를 가져와서 탔을 때는 세단만 탔었으니까 되게 진동을 좀 몸으로 많이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타페보다 엄청나게 심한 진동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산타페도 진동이 있어요. 네, 디젤 SUV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진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타페라고 해서 진동이 아예 없고 렉스턴이라고 해서 진동이 엄청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차이가 도드라지게 느껴질 정도로 심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도 꽤 잘 잡아놨습니다. 뭐 저속에서 약간 엔진 소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산타페도 그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착좌감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도 비슷합니다. 시트의 구성도 비슷하고, 소음과 진동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을 뭘로 상쇄했냐, 이 높이, 그러니까 운전 자세,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웬만한 차들은 전부 렉스턴에 타면은 전부 밑에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높은 느낌이 좋아서 이 차의 구매를 결정을 했고, 그런 것까지 승차감에 범주에 넣는다면은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취향 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죠. 성향이 SUV라
매트일 수도 있지만 또 유니바디, 프레임바디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바디가 더 만족스러우면 유니바디를 사시는 거고, 저처럼 프레임바디의 이 느낌이 마음에 든다면 프레임바디를 사시는 겁니다. 그건 저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열을 굳이 가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차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바디, 바디온 프레임의 특유의 안정감,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웬만한 사고에서는 죽지 않겠다, 그렇게 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고. 자, 그러면은 또 1년 동안 타면서 아쉬웠던 점, 불편했던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회사가 안 좋다는 뭐 말씀은 당연히 좀 드릴만 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에디슨 모터스랑 이렇게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디슨 모터스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잘못하면은 뭐 협상이 좀 빠그라질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기름 넣을 때 기름이 한 번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셀프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유가 쭉 들어가다가 딸깍 끊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집어넣으면 대략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사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끊겨요. 이거는 렉스턴을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셀프 주유 말고 그냥 일반 주유 있잖아요. 그럼 주유원들이 그냥 끊으면은 가득 차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셀프 주유 가가지고 되게 조절해서 세심하게 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제가 렉스턴 관련 영상 찍으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뒷자리 진동이 좀 굉장히 심하다, 세단에 비해서 진동이 좀 있어가지고 애들이 타면은 멀미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해까지 올 때 중간부터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뒷자리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진동이 처음에 이 차를 처음 갖고 왔을 때 되게 심하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이거 못 견디겠다 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게 아마 제 몸 상태가 그 당시에는 썩 좋지 않아서 그렇게 느꼈던 걸 수도 있고, 차가 정말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실제로 진동이 좀 더 줄어든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소음 진동이 그렇게 단점처럼 느껴지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타다가 느껴지는 불편함이라 한다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한 1년 정도 타고 나니까 이 차가 202마력이잖아요. 기존 모델이 그게 187마력일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라는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은 마력이 좀 늘어나서 그거에 비한다면 낮지만, 그래도 커다란 덩치, 커다란 차체를 끌기에는 202마력도 살짝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 50에서 한 70마력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리터 디젤 엔진이 좀 탑재되면은 더 좋았겠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약간의 좀 출력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차가 무거우니까 그런 순발력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되네요. 사실 202마력도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아쉽다.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불만은 아니고 아쉽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블루투스랑 좀 싱크라 그래야 되나? 살짝 늦어요, 소리가. 그래서 영화 같은 거를 혹시 이제 아이들 영화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싱크가 약간 늦어가지고 좀 그 점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꼽고 싶어요. 여기 보면 라이트 있잖아요. 램프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방식이 여기서 오토, 그리고 뭐 전조등, 미등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그런 다이얼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톡 건드려도 이게 오프로 가버려요. 나는 오토로 놓고 싶은데 오토를 항상 놓고 그냥 고정시키고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지 마음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옷 같은 데 걸리면은 이게 쉽게 오프로 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텔스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남해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오프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타면서 뭘 건드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오프로. 이거는 진짜 정말 아쉽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요즘 들어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 외에는 딱히 또 아쉬운 점이 없네요. 네. 참 1년 동안 크게 정비 소요도 발생하지 않았고,
엔진오일 딱 한 번 갈아준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준 건 요거 HUD 요거 하나 달아준 거 정도? 그 밖에는 없네요. 예, 참 만족스러운 1년이었고, 글쎄요, 이 차를 내가 얼마나 더 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족스럽기 때문에 꽤 오래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는 데까지 타면서 어떤 분기가 생기면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후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렉스턴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